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안정재. 직업은 약사. 나이는 30. 28살에 동갑인 부정혜와 결혼했고 얼마 전 두 번째 결혼기념일을 보냈다. 결혼 초 나는 우리 부부만큼은 영원히 알콩달콩 변함없는 애정을 유지할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었다. 물론 현실은 나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결혼하고 1년도 되기 전부터였다. 전업주부인 아내는 툭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밤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아내는 쇼핑하러 나갔다가 길을 헤매서 집에 오니까 이 시간이 됐네? 라는 식으로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사실을 숨기는 인상을 줬다. 원래부터 엉뚱하고 유치한 면이 있는 여자여서 꼬치꼬치 캐물어봐야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어보는 걸 포기하고 하는 짓을 지켜보기로 했다. 내가 아무것도 안 물었더니 아내는 점점 외박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집안일, 요리에 소질이 없는 편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예 손을 뗀 상태였다. 퇴근하고 파김치가 돼서 집에 간신히 왔는데 냉기가 도는 집안에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냉장고도 텅텅. 이런 생활에 넌더리가 나기 시작한 나는 어느 날 아침에 들어온 아내에게 평소와는 다르게 심각한 말투로 논리적으로 따질 생각이었다. 연락도 없이 아침에 집에 들어오는 거 문제라고 생각 안 해? 라고 내가 묻자 아내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니까 내일 시간 좀 내줘? 라며 잔뜩 흥분한 상태로 말했다. 그 모습에 압도당한 나는 하려고 했던 말을 모두 속으로 삼키고 영문도 모르는 채 알았어 라고 짧게 대답했다. 다음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현관에 처음 보는 남자의 신발이 불길한 기분에 휩싸인 채 거실로 들어가니 아내와 모르는 남자가 무릎을 꿇고 나란히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길함은 더욱 강하게 뇌리를 압박했지만 우선은 누구시죠? 라고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남자가 절을 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옆에 붙어있던 아내가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이혼해줘. 라고 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아내의 불륜남은 몇 번이나 미안하다면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자 격노할 정도로 분노가 치밀지는 않았다.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최근 들어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이었다. 내 월급으로 뭘 하는지 게으름의 극치, 외박을 밥 먹듯이 하는 아내를 보면서 언제 이혼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해본 것도 사실이었다. 그동안 숱한 외박의 이유가 불륜남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니. 그래도 남아있던 아내에 대한 애정이 순식간에 사그라지는 게 느껴졌다. 나는 아내와 불륜남에게 좋아요 라고 한 후 이혼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이혼을 하게 되면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전제를 깔았고 재산 분여 없이 현재 있는 저금은 전부 내가 갖겠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돈을 모은 사람은 나니까 당연한 요구였다. 그리고 이혼하고 나면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거나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동의하면 당장 이혼하겠다 라고 요구를 전달하자 아내와 불륜남은 고맙습니다 라며 둘이서 동시에 나한테 꾸벅 고개를 숙였다. 이겼지만 진 것 같은 미묘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불륜을 저지른 여자와 부부로 계속 살아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이혼에 동의했다. 위자료는 바로 입금했고 아내는 집에서 영원히 나갔다. 이런 식의 결말을 겪게 됐다는 건 충격이었지만 집안일도 하지 않는 아내를 부양할 필요도 없고 돌싱이 된 나는 전보다 자유롭고 편안해진 기분을 느꼈다. 이혼 후 1년이 지나 바람난 아내와 이혼한 내가 불쌍하다면서 친구가 자기가 잘 아는 어떤 여자를 소개해줬다. 그녀의 이름은 현명이. 전처와 정반대의 타입으로 차분하고 지적인 여자였다.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나는 적극적으로 대시했고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다. 일도 일상도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게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쉬는 날 집에서 혼자 편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모니터를 보니 현관 앞에 어린애를 안고 있는 전처와 불륜남의 모습이 비쳤다. 모니터에 대고 두 번 다시 나를 귀찮게 하지 않기로 한 약속 잊었어요? 라고 하자 두 사람은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할 수 없이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무슨 일이죠? 라고 묻자 전처가 이 아이 당신 아이였어!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묻자 나와 이혼한 후 곧바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무사히 출산했는데 얼굴이 현 남편과 닮지 않아서 DNA 감정을 한 결과 현 남편과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였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불륜남이 나한테 실은 제가 해고를 당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부탁인데 이 아이 양육비를 주실 수는 없을까 해서요. 아빠니까 양육비 지원은 당연한 거잖아요. 라고 주장했다. 전처도 질세라 자기 핏줄을 나몰라라 하진 않을 거지? 라며 우격다짐으로 나왔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쉰 후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불륜남이 그건 너무 비양심적인 발언 아닙니까? 내가 당신 아이를 대신 키우고 있는데! 라며 분노 폭발. 전처도 양심이 있어야지! 라며 부창부수로 맞받아쳤다. 그래서 나는 두 사람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줬다. 내가 알려준 사실이란 아내와 결혼하고 1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 단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원래부터 결벽증이 있던 나는 아내가 밤에 나돌아다니기 시작한 후부터 불륜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었고 이상한 전염병이라도 옮을까봐 불안해서 아예 침실을 따로 썼었다. 그 뒤로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가설이었다. 내가 딱 잘라 말하자 당황한 전처는 기억 안 나? 송년회하고 술 취해서 들어온 날 있었잖아. 그날 우리 같이 잤잖아. 기억 안 나? 라고 달려들듯이 따졌지만 기억 안 나. 네 말이 사실이라고 쳐도 그 애를 그때 임신했다는 건 시기가 전혀 안 맞아. 계산이나 해보고 찾아오지 그랬어. 라고 하자 둘 다 입을 다물었다. 불륜남은 너 뭐야? 나 아니면 전남편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전남편 애도 아니면 이 애는 대체 누구 애라는 거야? 라면서 거의 멘붕 수준이었다. 전처는 처음에는 나도 몰라! 라면서 발뺌하려고 했지만 DNA 감정 결과는 절대 틀릴 수가 없다고 불륜남이 꿋꿋하게 버티자 자포자기했는지 자백을 시작했다. 전처는 결혼한 상태에서 불륜남을 만났고 이 불륜남 외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거였다. 심지어 전처는 이혼할 무렵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또 다른 남자는 아직 대학생 신분이라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불륜남 아이라고 말한 후 결혼하게 된 거라고 실토했다. 사실을 알게 된 불륜남은 격노했다. 너 나 속이고 결혼한 거였어? 당장 이혼해!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라면서 전처의 멱살을 잡았다. 나한테는 완벽한 남의 일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해결하시죠. 라고 하고 두 사람을 밖으로 내보냈다. 얼마 후에 불륜남에게 이혼당하고 위자료를 청구받게 된 전처가 한밤중에 아이를 안고 울면서 나를 찾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부탁이야.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이 아이를 같이 키워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다. 그때 현명이가 거실에서 나왔고 손님이야? 라고 하길래 아니야 바로 돌려보낼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하자 전처가 저 여자 누구야? 라고 소리 질렀다. 내 여친인데 너랑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차갑게 쏘아붙이자 전처는 여친? 당신 나 벌써 잊은 거야? 이제 나 안 좋아해? 라고 헛소리를 하길래 당연한 거 아니야? 두 번 다시 귀찮게 하지 않는다. 이거 벌써 잊었어? 한 번만 더 찾아와서 귀찮게 굴면 네 부모님한테 연락할 거야. 라고 경고한 후 현관에서 억지로 내보냈다. 다들 나한테 왜 이래? 나들 어쩌라고? 라고 소리치는 전처. 저렇게 계속 밖에서 소란 피우게 두면 주변에 민폐가 될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다. 전처는 경찰서에 끌려갔고 부모님이 와서 신병을 인수했다. 친정 부모님께는 이혼 사실도 출산 사실도 모두 비밀로 하고 있던 모양이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전처 아버지가 격노. 부모님께도 손절당한 후 전처는 싱글마더로 아이와 둘이서 생계를 헤쳐나가지 않으면 않게 됐다.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새 출발이라니 힘이야 들겠지만 앞으로 살다 보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힘든 일이 펼쳐지겠지. 지금 고생도 서막에 불과할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현재 전처는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 목욕탕도 없는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전업주부로 지낸 시간이 길다 보니 새 일자리를 찾는 일도 쉽지 않아서 빚을 내서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면서 살고 있다는데, 그 모든 것은 결국 자업자득의 결과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이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길 바랄 뿐이다. 한편 나는 이혼 후 2년이 지나 현명이와 결혼했다. 그 후 두 아이가 태어났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지금의 이 행복은 전처가 불륜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고맙기까지 하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리라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